올리고 여태 신혼생활은 못 해본 사람이에요. 저는 교직 생활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졸업하고 나서까지도 임용 준비로 공부밖에 몰랐던 사람입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쑥스럽지만 그래도 나름 키도 크고 늘씬한 편이어서 항상 인기가 많은 편이었죠. 하지만 저에겐 임용이 제일 먼저라는 생각이 들어 쉽게 연애를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계속 3수째 접어들었을 무렵 조금 지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변에서는 그래도 여자는 남자만 잘 만나면 기간제하며 지내도 괜찮다는 말을 종종 들었고, 또 그렇게 살고 있으신 분도 꽤나 봤지만 저는 자존심이 있어서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5수째 접어들 무렵 부모님은 저에게 이제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며, 그럴 거면 차라리 시집이나 가라, 더 이상 뒷바라지하기도 힘들다며 모진 말들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본인들의 명예나 사회적 지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주변 사람들 시선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셨어요. 저는 그렇게 6년째 되던 해에 결국 임용을 포기했습니다. 조금 늦은 29살이라는 나이에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보통 2년 정도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되면 기간제를 빨리 하는 편이다 보니 저는 나이만 먹었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죠. 그날도 일에 허덕이고 있을 때 우연히 국어교사 선생님과 마주쳤습니다. 첫눈에 반하게 돼버린 거죠. 정말 잘생기시고 키도 훤칠해서 어딜 가나 눈에 띌 만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콩닥거리는 마음을 숨기며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더니 그 국어교사 선생님께서는 이번에 새로 들어오셨나 봐요. 저는 여기 학교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 장승규라고 합니다. 라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렇게 저도 제 소개를 마치고 연락처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하지만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데 제 관심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냥 포기해버렸죠. 그런데 그 장승규 선생님께서 본인이 3년 동안 여기 일하면서 안 해본 업무가 없다 보니 언제든 편하게 물어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덜컥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 선생님 덕에 수월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그 일을 핑계로 저번 일 덕분에 정말 잘 처리했어요. 이번에는 안 혼나고 잘 넘어갔답니다. 고마워요. 나중에 시간 되면 커피 한 잔 쏠게요. 라며 장난식으로 흘렸는데 승교 선생님은 활짝 웃으면서 저야 너무 좋죠. 오늘 어떠세요? 너무 얻어먹으려는 것 같아 속보이려나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그날부터 부쩍 자주 만나게 되었고 알게 된 지 6개월 정도 됐을 무렵 승교 선생님의 고백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잘생기고 집안도 들어보니 잘 사는 것 같던데 이런 근사한 사람과 만난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죠. 그러다 우연히 저를 데려다주다 집 앞에서 저희 부모님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뭐냐고 눈짓을 보냈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동안 교사 부부가 최고라고 노래를 부르시던 분들이어서 같은 학교에서 일한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우리 사위 하시며 좋아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몇 번 밥도 먹고 그랬죠.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께서 막둥이가 이번에 고3인데 국어 성적이 영 안 좋다며 상의를 하셨어요. 승규 씨는 제가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했고 제 막둥이 남동생은 승규 씨 덕에 수능도 잘 치러 원하던 명문대를 가게 되었죠. 그 덕에 저희 부모님은 복덩이가 들어왔다며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진아도 이제 30인데 둘이 결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계속 권하셨죠. 안 그래도 저희끼리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참이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를 앞두고 있을 즈음부터 남자친구는 저에게 혹시 내가 갑자기 직업을 잃게 되거나 이러면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승규 씨는 아직 기간제 교사이긴 하지만 교장, 교감 선생님이 워낙 밀어주고 있는 분이라
내년이나 내후년쯤엔 꼭 정교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들어서 저는 승규 씨에게 교장 교감 선생님이 그렇게 약속까지 하셨는데 그럴 리가 있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학교로 옮기면 되죠. 라며 다독였습니다. 그러니 승규 씨는 멋쩍게 웃으며 그래요. 무슨 걱정이겠어요. 내가 어떻게든 진아 씨 걱정하지 않게 열심히 일해서 꼭 정교사가 될게요. 라며 파이팅 넘치게 대답을 했죠. 그렇게 상견례가 지나고 양가 부모님들 모두 이렇게 순탄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이도 좋으셨고 정말 단 한 번도 안 싸우며 결혼식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렇게 결혼식 날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승규 씨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걱정된 저는 왜 그래요, 승규 씨? 무슨 일이 있다면 저에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학교에 무슨 일 있는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그 당시 1년 계약직이어서 그 학교는 더 이상 다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에 승규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죠. 승규 씨는 힘없이 웃으며 나에게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냥 메리지 블루 그런 건가 봐요. 괜히 걱정들이 많아지네요. 라며 이야기를 힘없이 끝마쳤습니다. 그러면서 한숨을 한번 크게 몰아쉬더니 혹시 진아 씨 우리 결혼 딱 1년만 미루는 건 안 되겠죠?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안 되겠죠? 라며 땅을 보며 묻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승규 씨에게 저희 부모님 얘기해서 아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말만 해버리면 너무 곤란하고 당황스러워요. 요즘 학교 일이 많이 힘들어서 그래요? 라고 물으니 승규 씨는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나서 한참 후에 만약에 내가 정교사가 안 되면 진아 씨 부모님이 어떤 반응이실까요? 하며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순간 정교사에게 미끄러진 건가 생각이 들었어요. 승규 씨,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맞죠? 저희 부모님은 아무래도 승규 씨가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셔서 특히 교사 부부를 원했기 때문에 만약 안 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되는 게 저희가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라고 물으니 승규 씨는 아니요, 그냥 갑자기 너무 부담감이 느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결혼 전에 좋은 얘기만 해야 하는데 이런 얘기 꺼내서 미안해요. 라며 다시 활기를 띤 눈으로 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어제만 해도 잘 자고 내일 보자며 사랑을 속삭이며 인사를 해준 신랑은 갑자기 증발해버렸어요. 결혼식 당일에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고 하객들은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죠. 곧 나타날 거라 믿었던 승규 씨는 끝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양가의 부모님들끼리의 사이는 원만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명예훼손을 언급하며 화를 내는 것을 시작으로 서로 물어뜯으며 싸우고 다퉜어요. 저는 말릴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머릿속이 백지장이 되었고 제 넘치던 생기와 에너지는 땅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만 같았죠. 시댁 쪽도 전혀 모르는 눈치 같았어요. 왜 본인의 아들이 그렇게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는지 말이죠.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결혼식 당일에 바람을 맞은 여자가 되어 구설수에 오르내렸고 수치스러움에 몸서리를 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그곳엔 피폐해진 제 얼굴이 있더군요. 그때쯤 되어서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이 차려지더군요. 그러기 위해선 제가 살고 있던 이 지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었죠. 그래서 부모님께는 조금 더 쉬고 싶다고 제주도로 가서 1년 정도만 쉬고 오겠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커다란 상처를 입은 딸의 말이라 그런지 엄하셨던 부모님도 별말 없이 보내주더군요. 그래서 계속 피폐한 제가 거슬리셨던 건지 비행기가 떠나던 날 공항에 배웅을 나오셔서는
제 뒤통수에 대고 넌 언제까지 그렇게 한심하게 살 거니? 남자 교사들은 넘치고도 넘친다. 엄마가 잘 알아둘 테니 1년만 쉬고 와서 선 봐서 결혼해. 라며 쏘아붙였어요. 저는 대답도 하지 않고 비행기를 타러 갔습니다. 제주도에서 하루하루 정신도 마음도 몸도 회복시키는 데에만 전념했어요. 1년으로는 모자라서 1년 더 머물었네요. 그동안 카페 투어도 다니고 맛집도 여기저기 다녔죠. 그랬더니 제 나이가 33살이나 되어 있더군요. 일도 너무 오래 쉬어 아무데도 저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전 그래서 제주도에서 조그마한 상가를 얻어 음식점을 차렸어요. 그렇게 또 3년 정도 열심히 일하다 보니 제주도에서 당연히 들러야 하는 맛집이 되었고 핫플레이스가 되어 인스타에서도 페이스북에서도 크게 홍보가 된 성공 사례가 되어 있었죠. 이제는 꽤나 손님들이 많이 찾아 가게도 애월 쪽에 크게 차릴 수 있게 되었고 매출도 그 전보다 2~3배는 더 잘 벌게 되었어요. 그렇게 또 4년 정도 흘러 어느덧 40살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3년 전까지는 결혼하라고 매일같이 전화해서 화를 내시더니 이제는 지쳤는지 남자 좀 만나라 이러고 마시더라고요. 그날도 어김없이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오픈하자마자 찾는 손님들은 별로 없어서 여유롭게 오픈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때 한 남자가 들어서더니 절 보고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절 한참이나 바라만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인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돌려 인사를 하려던 찰나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바로 승규 씨였어요. 도망가려는 승규 씨를 붙잡아 있는 힘껏 주먹으로 어깨를 내려치며 울어버렸습니다. 승규 씨,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세요? 라며 그동안 다 잊고 훌훌 털어버렸다 생각했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승규 씨도 절 보면서 그냥 없던 사람이라 생각하고 잘 살지. 왜 나 같은 사람 하나 못 잊고 아직도 이렇게 원망하고 살았어요. 하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는 알바생에게 맡기고 제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끌고 갔어요. 승규 씨는 몇 번이나 자기를 잊으라며 그냥 가버리려고 했지만 제가 워낙 완강했던 터라 집까지 끌려오게 되었죠. 저는 다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승규 씨,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연락 한 번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말이라도 했으면 좋았잖아요. 그냥 제가 싫어졌다고, 갑자기 결혼하기 싫어졌다고 그랬다면 양가 부모님도 저도 그런 꼴을 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요? 라며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꾸역꾸역 내뱉었어요. 승규 씨는 그런 절 보며 이제는 조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아 씨가 왜 싫어요? 이렇게 예쁘고 착한 사람인데. 사실은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 교장 선생님께서 절 불렀어요. 사립학교였잖아요. 그 자리를 약속하려면 보통 학교 발전 기금이라는 걸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랫동안 교사 생활을 해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돈을 낸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말을 잠깐 멈추고 승규 씨는 다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5천만 원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장 선생님은 5천 하며 비웃으시더군요. 요즘엔 1억부터 시작한다고. 안 그래도 국어 5년차 여자 선생님이 있으신데 그분은 선뜻 1억을 주겠다고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나를 워낙 아끼다 보니 먼저 알려주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승규 씨가 집을 구해야 했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넌지시 장서방, 우리 애는 넓은 집에서 살아서 30평대 아파트 정도는 해왔으면 좋겠어. 장서방은 정교사니까 대출도 잘 나올 거 아니야. 앞으로도 탄탄대로인데 조금 무리하면 어때? 그렇지? 라며 묻는 부모님 말에 승규 씨는 허허 웃어 보이며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부모님께 엄마, 요즘 누가 그렇게 넓은 데부터 시작해. 집값이 너무 올라서 20평대면 신혼 꾸려 나가기에 충분해. 라고 했더니 엄마는 저를 흘겨보시다가 승규 씨를 다시 보며 얘가 저렇게 수은에 빠졌어. 우리 사위는 여자복은 타고난 거 알지? 요새 교사 며느리면 여기저기서 다 데려가려고 눈독 들이는데 사실 그 정도 집이면 너무 싸게 먹힌 거 아니겠어? 안 그래? 장서방도 나중에 딸 낳아 키워봐. 이렇게 보내는 부모 없어. 라며 호호 웃으셨죠. 그래서 그때 승규 씨가 무리하게 끌어모아서 빚을 진 상태였고 그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승규 씨에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집값 대출 받는다고 전부 다 끌어모았었잖아요. 설마 하며 승규 씨를 봤더니 승규 씨는 힘없이 웃어 보이면서 제가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사채 빚을 져버렸죠. 그렇게 1억을 현금으로 주고 났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 여자 선생님이 1억 5천을 주기로 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2억을 주면 정교사를 시켜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죠. 일할 곳이 여기 말고 없겠냐 싶어 1억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은 오히려 저를 우습다는 듯이 쳐다보며 학교 발전을 위해 이미 기부된 돈인데 줬다 뺏는 게 어딨냐고 하시더라고요. 한숨 크게 쉬던 승규 씨는 다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교육청이든 어디든 찔러 넣겠다 했더니 커피를 홀짝 마시던 교장 선생님이 그 전보다 더 우습게 저를 쳐다보시면서 장 선생 정말 세상을 모르는구만. 현금 거래는 당연히 기록에도 남질 않지. 그리고 자네는 학교 발전 기금 명목으로 나에게 준 걸세. 그런데 갑자기 뇌물이라니. 자네가 조금 착각했나 보구만. 이만 나가보게 하며 저를 내쫓아 버리셨어요. 그러다가 저를 보며 또 힘없이 웃어 보이더니 그래서 갑자기 한순간에 빚더미에 나앉게 되었죠. 너무 큰일이라 이야기하기가 겁났어요. 당연히 진아 씨도 들으면 제가 싫어질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도 전날까진 마음을 부여잡았죠. 어떻게든 먹고 살 길이 없겠나 싶었는데 갑자기 저녁 10시 무렵 교장 선생님께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제 일을 그만두라고 하시는 겁니다. 얼굴 껄끄러워서 어떻게 보겠냐고.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세상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칠흑 같은 하루였어요. 정신없이 멍 때리고 나니 하루가 밝아왔고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죠. 그러고 나서 핸드폰을 켜보니 결혼식이 시작됐겠더라고요. 수많은 부재중이 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도망쳐야 되겠다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그냥 아무 곳이나 표를 끊어 핸드폰도 던져버리고 아무 모텔이나 들어가 살기 시작했죠. 승규 씨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더니 다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2년 정도 보내다 보니 사채업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살고 있는 모텔로 쳐들어와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더라고요. 그때 결혼한다고 사두었던 집이 생각났죠. 불이 나게 핸드폰을 개통하고 나서 집을 팔려고 보니 집값이 2배 가까이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팔아 사채빚을 갚고 은행빚도 갚고 나니 제 통장 안에는 1억이 조금 안 되게 남아 있었어요. 생각보다 사채이자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불어나 있었거든요. 그 돈으로 여기저기 저도 돌아다니며 여행을 했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나고 어느 날 문득 제주도에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께도 간신히 연락을 드렸어요. 부모님께서는 살아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며 눈물겨운 제의를 한 뒤에 저는 제주도에 내려와 한적한 생활을 즐겼어요. 승규 씨는 아까보다는 조금 더 편한 얼굴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그 뒷이야기를 정리해서 들려드리자면 승규 씨는 학교에서 그런 일을 겪고 나선 더 이상 학교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입시를 가르쳤던 경험이 있어 과외를 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들 중 서울대를 들어간 아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국어 학원을 차려 강사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유명했는지 오히려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유학 간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내심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렇게 승규 씨 학원은 3년 전에 예약을 안 하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예약이 꽉꽉 들어찼고 승규 씨도 그런 바쁜 나날들 속에 일에 치여 보내다 보니 벌써 40살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 사건은 고소를 하고 있었던 상태고 상대의 입출금 내역과 승규 씨의 입출금 내역서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고 혹시 몰라 교장 선생님과의 대화를 녹음해둔 터라 형사, 민사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고 해요. 중간에 기각도 당하고 항소도 하며 끈질기게 몰아붙이자 결국엔 교장도 말이 계속 번복되면서 바뀌다 보니 판사가 이를 보고 승규 씨에게 승소 판결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제주도에 자리를 잡고 나니 제 생각이 유독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생들 사이에서 애월에 정말 유명한 맛집이 생겼다며 선생님도 시간 되면 갔다 오시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승규 씨는 그렇게 혼자 맛집을 찾으러 온 건데 거기에 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도망갔냐고 물으니 해벌레 웃으며 너무 예쁜 사람이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어쩜 그렇게 시덥잖은 소리 하는 것도 변하질 않았을까요? 뭐 어쨌거나 미안한 마음이 컸을 거라 생각해요. 사연을 들어보니 말하기 겁이 났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기도 했고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하나 고민도 됐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돌고 돌아 10년 만에 재회를 했고 지금은 드디어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답니다. 다행히 유명 강사라 그런지 저희 부모님도 처음엔 노발대발 하시다가 자자한 사회적 지위 덕분에 아무런 말도 못하시고는 승낙해 주셨죠. 인연은 어딘가에 존재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인연이라 믿고 좋을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아닌 힘들 때 내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 그게 인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연은 돌고 돌아올 수도 있고 생각보다 빠르게 알아챌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하다 보니 저는 그 둘 다 겪어본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36살쯤 주변 지인들의 걱정에 난자를 얼려두었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질 준비도 하고 있어요. 너무 노산이라 걱정되지만 늦둥이를 낳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뭐 아무렴 어때요? 더 힘든 일도 겪어봤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사연을 보내려고 긴 글을 써내려 가다 보니 문득 남편이 빨리 보고 싶네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곁에 있는 남편과 자녀들을 더 특별한 마음으로 봐주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 사연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